월화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12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어제 제가 이제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또 말씀드린 그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체코 있지 않습니까? 이 체코 이 프라하에 있는 어느 한 대학교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건에 대한 디테일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어제 이 프라하에서 있었던 이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이 대학교 내에서 이렇게 또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어제는 제가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또 사망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망자가 더 늘어가지고 총 14명이나 사망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총격범 있지 않습니까? 총격범은 24살에 여기에 다니고 있었던 재학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이 범인이 이 사건을 벌이기 전에 미치광이가 되겠다라는 식으로 계획을, 이 범죄를 이렇게 또 계획을 한 그런 정황이 이렇게 또 포착이 됐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범인의 이 부모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 범인의 부모도 살해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살해까지 한 다음에 이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14명 이렇게 또 사망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신은 자기가 알아가지고 이렇게 또 생을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체코의 프라하를 본다고 하면은 이 프라하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럽에서도 관광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할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관광객들이 좀 위험에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또 유럽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뭐든 간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유럽보다 더 위험한 곳이 바로 여기 미국이란 말이에요. 미국이 훨씬 더 많은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무엇이 되든 간에 항상 조심하면서 다녀야 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죽으면 뭐 다크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가장 중요시 여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 CNBC 뉴스로 본다고 하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또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1%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도 한 0.3%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나스닥도 0.3%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 오늘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게 되면서 아마도 8주 연속 이 상승세를 이렇게 또 이어갈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상승세로 이렇게 또 마감을 했거든요. 어제 나스닥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1.2%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마감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아마도 이제 마감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주간으로 본다고 하면은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8주 연속 주간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8주 연속이면 지금 2달째 계속 이 미국 주식시장이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계속 이대로 가다가 떨어지면 또 아프거든요. 너무나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면 또 아프기 때문에 제발 좀 폭삭 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그 인플레이션 지수 중에 하나가 이 PCE 지수인데 이 PCE 지수를 본다고 하면은 3.2%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예상치보다 더 적게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거기에다가 이 콜 PC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또 연준에 또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 콜 PC로 본다고 하면은 2.6%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3년 반 만에 첫 번째 하락이라고 합니다. 이 월간 하락률을 본다고 하면은 0.1%가 내려갔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월간 하락률을 본다고 하면 3년 반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뭐 거의 이렇게 또 시작을 했었을 그 당시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또 내려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콜 PC 이 지수가 2.6% 지금 연준이 바라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2% 지수 거의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또 예상치보다 더 적게 이렇게 또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빨리 잡히는 게 아니느냐. 라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는 시기를 더 빨리 이렇게 또 앞당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경제를 본다고 하면은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런 지표를 본다고 하면은 지표는 미국은 이제 확실히 이 소프트 랜딩에 지금 다가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 어마무시하게 고용 시장이 축소가 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리세션도 이렇게 또 크게 없으면서 지금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그런 뉴스가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계속해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야, 근데 이러다가 자칫하다가 이렇게 또 한번 이제 삐끗해가지고 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떨어진다고 하면은 또 굉장히 아프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본다고 하면은 드디어 3% 아래로 내려갔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코어 PC 지수가 2.6%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2%대로 이렇게 또 진입을 했다. 생각보다 더 빨리 잡히고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연준에서 금리를 훨씬 더 빨리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은 이 소프트 랜딩이 진짜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 세계로 본다고 하면은 미국만 계속해가지고 잘 이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깜짝 놀라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지?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가지고 좀 많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미국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이 리세션을 지나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미국인들은 피부로 살짝 느끼고는 있지만 그런데 지표로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 냉각 없이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라는 것은 진짜 요거는 역사적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최근 들어가지고 연준이 금리를 어마무시하게 또 올리게 되면서 달러가 엄청나게 더 강하지 않습니까?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킹 달러였는데 전 세계로 본다고 하면은 그런데 아마도 내년부터는 2024년도부터는 금리가 연준에서 또 내릴 거 아닙니까? 2024년도부터는 금리를 이렇게 또 내리기 시작을 하면서 달러가 굉장히 약세로 이렇게 또 내려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연준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은 이제 또 돈을 이렇게 또 풀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달러가 이렇게 또 많아지면 달러 약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간에 이 한국에서 이제 돈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내년에 가지고 오시면은 훨씬 더 잘 가지고 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또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뉴스는 미국은 이 경제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그리고 이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좀 이 좋은 뉴스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월가 이 투자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투자자들 중에 절반가량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2024년도에는 미국이 분명히 리세션으로 빠질 것 같다. 경기 침체가 예상을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월가 투자자들이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야, 이게 진짜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이 반 정도는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경제가 팽창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절반가량은 미국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정말 어려운 게 아닌가. 뭐 미국뿐만이겠습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이 정말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만 여기 주식시장에서 돈을 잘 벌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나이키하고 이 플라커 같은 곳에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주식이 어마무시하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특히 나이키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나이키 주식이 오늘 10% 넘게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11% 정도인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폭락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이 나이키를 본다고 하면은
하면은 매출이 지금 부진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키에서는 3년에 걸쳐 가지고 20억 달러를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구조 조정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는 내년부터는 매출이 훨씬 더 줄어들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애틀레틱 어페럴 있지 않습니까? 뭐 신발이나 뭐 레깅스나 이런 이제 운동복 같은 것들이 앞으로 이 전망을 본다고 하면은 전망은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나이키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뭐 풀라카나 뭐 또 다른 그런 수많은 이런 운동복 회사들에 대한 전망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요. 운동복이랑 그리고 이 신발 하면은 또 나이키지 않습니까? 나이키서부터 이렇게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벌써부터 비용 절감을 이렇게 또 3년에 걸쳐가지고 20억 달러나 이렇게 또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제 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와, 11%나 이렇게 또 폭락을 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요즘 들어가지고 이 나이키 아울렛 같은 데를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이 나이키 신발들에 대한 이런 할인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솔직히 말해가지고 굉장히 좀 비싸지 않았었습니까? 뭐 신발 같은 것들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발들의 가격이 좀 굉장히 비쌌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지금 세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나, 또 이 신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텐센트 있지 않습니까? 이 텐센트라고 해가지고 이 중국에 있는 게임 회사인데, 텐센트가 이 마켓 밸류가 43 빌리언 달러나 사라졌다, 430억 달러나 이렇게 또 사라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 텐센트가 오늘 들어서 막 10% 넘게 이렇게 또 빠지고 있거든요. 12%인가 이렇게 또 폭락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중국에서 게임에 대한 그런 규제를 더 강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규제를 이렇게 또 강화를 하게 되면서 이 텐센스가 직접적으로 또 연관이 있거든요. 이 게임, 온라인 게임을 무지하게 또 잘 만들어내는 중국 기업으로서 이렇게 또 이 중국에서 규제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텐센트 주가 엄청나게 지금 폭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애플 있지 않습니까? 이 애플을 본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애플에서 시리라는 것을 음성 어시스턴트, 뭐 비서 같은 거를 처음으로 이 아이폰이랑 그리고 컴퓨터에 적용을 하게 되면서, 아이패드랑 이렇게 또 적용을 하게 되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AI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또 도입을 한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시리가 뭐 챗 GPT나 뭐 그런 것들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좀 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플을 본다고 하면은 이 시리 뭐 버전 2 같이 이렇게 또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시리를 이 AI를 엄청나게 또 적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시리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뭐 아이폰이나 뭐 컴퓨터, 뭐 아이패드나 맥북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적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시리가 아마도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AI 강화를 엄청나게 한 시리가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와, 그러면은 이 애플 기기들이 이 개인 비서처럼 되지 않을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AI 비서가 사람들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애플에서도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하려는 거 지금 따라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애플을 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습니까? 특히 이 아이폰을 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아이폰을 이용을 하면서 이 시리라는 또 버전 2 같이 이렇게 또 새롭게 AI가 엄청나게 강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강화가 된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또 이 아이폰에 접목이 된다고 하면은 이 아이폰 뭐 버전 2 같이 이렇게 또 사람들이 더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모든 것들을 이 아이폰에다가 물어본다. 이거 대단한 것 같습니다. 빨리 그런 시대가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뭐 어쨌든 간에 뭐 조만간 또 애플이 이렇게 또 내놓는다고 하니까 계속 한번 기다려보면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구글을 본다고 하면은, 이 알파벳을 본다고 하면은 웨이모라고 해가지고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렇게 또 시범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여러 도시들에서 이 웨이모, 이 로봇 택시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크루즈라고 해가지고 GM에서 만든 이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운행을 하고 있다가 문제를 너무나 많이 일으켜가지고
그거는 지금 중단이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구글의 이 웨이모를 본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잘 운행을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이 안전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들의 이 데이터들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시범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범 운행을 하는 그런 도시들에서의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또 종합을 해본다고 하면은 웨이모가 일으킨 이런 사고들을 본다고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일으킨 그 사고들보다 6배 이상이나 안전하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웨이모가 운행을 한 그런 이제 거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700만 마일 이상이나 이렇게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로봇 택시로 700만 마일 이상이나 운전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있다. 로봇 택시로 계속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LA에서도 뭐 베버리 힐즈나 뭐 산타모니카에서도 이 웨이모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이 베버리 힐즈를 다녀왔는데 이 베버리 힐즈에 웨이모가 굉장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 웨이모가 다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 드라이버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차 혼자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사람보다 더 안전하게 이렇게 운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웨이모는 정말 안전하다라고 이런 통계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빨리 이 수많은 도시들에서 이 웨이모를 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만들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뭐 사람보다 더 안전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GM의 크루즈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없어질랑 말랑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구글이 정말 대단한 그런 기업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BYD라고 해가지고 이 중국에 있는 이 전기자동차 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의 테슬라라고도 하는 이 BYD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가지고 이 유럽에 있는 이 헝가리 있지 않습니까? 헝가리에다가 지금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공장을 지어가지고 이 헝가리에서 BYD의 이 전기차를 생산을 해가지고 유럽에다가 이렇게 팔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 전기차가 미래를 가서는 이제 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중국의 전기차들을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 정말 무서운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견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발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LA 타임즈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요번 주 들어가지고 이 캘리포니아가 장마철로 이렇게 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라니냐에서 이 엘니뇨로 이렇게 또 바뀌게 되면서 어트모스페리క్ 그 리버라고 해가지고 이 대기의 강이라고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수증기가 이 바다로부터 이렇게 또 만들어져가지고 내륙 지역으로 이렇게 또 오게 되면서 비를 이렇게 또 많이 뿌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LA 지역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비를 많이 뿌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산타바바라 본다고 하면은 이 산타바바라가 또 잠긴 지역도 이렇게 또 많다고 합니다. 홍수도 난 지역도 많고 그리고 이번 비가 또 많이 내리게 되면서 한 명이 또 이렇게 또 사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만큼까지는 내리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비가 또 많이 내린 곳은 굉장히 또 많이 내렸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 중에 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면은 특별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크리스마스 위켄드로 해가지고 비가 어느 정도 이제 오기는 올 거지만 이제 다음 주로 하여금 좀 이렇게 또 줄어들 가능성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이 홈리스 있지 않습니까? 이 노숙자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미국의 노숙자의 수를 본다고 하면은 통계치만 본다고 하면은 6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대 최고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노숙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사망자들도 그렇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겨울로 접어들면서 그리고 이렇게 이 거리로 나앉게 된다고 하면은 뭐 질병 같은 것들도 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들도 뭐 수천 명씩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숙자들의 수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 미국의 노숙자가 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사람들이 또 이 지원을 받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부로부터 이 지원이 받고 있었던 게 이렇게 또 끊기게 되고, 거기에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집값이 엄청나게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 집값도 오르고, 이 물가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원도 없어. 그리고 물가가 너무나 비싸.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거리로 이렇게 또 나앉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노숙자들 수는 이렇게 많이 사망을 하더라도 계속해가지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라고 이렇게 또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미국의 도심지로 하여금 그 도심지 중점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 노숙자들이 실제 눈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LA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진짜 예전이랑은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진짜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진짜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LA 다운타운 이 스키드로우뿐만이 아니라 LA 막 구석구석 해가지고 노숙자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길거리를 이렇게 운전을 한다 보면은 텐트가 진짜 많습니다. 한인타운에도 굉장히 많고 베니스 비치, 이 산타모니카 지역에도 굉장히 많고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숙자 문제를 좀 누군가 이 정치가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렇게 또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사람이 잘 뽑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노숙자 문제는 계속해가지고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일본이 제철소에서 이 US 스틸이라고 해가지고 이 미국에 있는 이 철강소를 이렇게 또 인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화이트하우스에서 그것을 지금 제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런 이제 철강 같은 것을 본다고 하면은 국가적인 이런 이제 안보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일본을 본다고 하면은 일본은 동맹이지 않습니까? 동맹이더라도 이렇게 이 니폰 제철소에서 US 스틸을 이렇게 인수를 한다고 하면은 미국에 좀 이 안보 문제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검토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본 제철소에서 이 US 스틸을 인수를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갤롭이라고 해가지고 이 설문조사 업체 있지 않습니까? 갤롭에서 이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올해 들어가지고의 국정 지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단 39%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올해를 마감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엄청나게 낮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트럼프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이맘때쯤 이렇게 국정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같은 기간에 한 45%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보다 더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듭니다. 내년에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뽑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하원 의원장 이 존슨이 있지 않습니까? 존슨이 바이든 대통령의 서한을 이렇게 또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불법 이민자들이 이 멕시코 국경으로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쏟아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잘 막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보를 세큐리티를 더 강화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서한을 보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공화당이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계속 공화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인들, 이 수많은 미국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더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된 뒤로부터 이 보더에서 이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는 그 수가 훨씬 더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좀 컨트롤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트럼프가 이 공화당 내에서 인기가 많기는 많지만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 후보인 이 니키 헤일리 있지 않습니까? 이 니키 헤일리를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뉴햄프셔에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해보니까 트럼프랑 그리고 이 니키 헤일리랑 지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단 4%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니키 헤일리의 지지율이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니키 헤일리한테 어마무시한 비난 같은 거를 이렇게 또 쏟아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트럼프가 계속해가지고 이 공화당 내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내가 왕이지, 내가 1위지 하고 있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갑자기 어떠한 이 백인 여성이 막 쫓아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트럼프도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 얘 오면 안 돼라고 하면서 엄청난 이 비난 같은 걸 막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트럼프가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말장난, 말장난 어마무시하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의 절친이었던 이 줄리아니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 대선을 치렀을 그 당시에 또 이 대선을 뒤집으려고 했었을 그 당시에 트럼프를 또 전적으로 도와줬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줄리안이었는데, 이 줄리안이 변호사를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대선을 뒤집으려고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다 지고 있거든요. 다 지고 있으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물어줘야 할 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리안이는 나는 돈이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뭐 있긴 있는데 그거 다 빚 때문에 다 청산하고 난다고 하면은 나는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뱅크럽시를 이렇게 또 파일링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파산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렇듯 지금 이 대선을 뒤집으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전부 다 이렇게 또 발각이 되게 되면서 이 줄리안이 완전히 폭삭 망했고요. 제발 트럼프도 빨리 망해버려가지고 뱅크럽시하고 줄리안이 길을 똑같이 따라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구요. 제발 트럼프 내년에 대통령 당선이 되지 말고 그냥 아주 쫄딱 망해버렸어야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FDA에서 지금 현재 워닝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살을 빼자라고 하면서 이 오젬픽이라고 해가지고 살 빼는 약 있지 않습니까? 그 살 빼는 약을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오젬픽 가짜가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뭐 멀쩡한 이런 병원에서도 이런 가짜 이 오젬픽이 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한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안전성이 검증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오젬픽이 페이크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좀 잘 알아보고 이제 맞이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살을 빼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오젬픽을 맞더라도 이제 같이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뭐 당연히 운동을 하면서 그것을 맞으면 훨씬 더 빨리 살을 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그냥 오로지 운동으로만 살을 뺀다고 하면은 돈도 벌고 그리고 또 위험에서 또 벗어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살 빼려고 막 주사 맞는다라는 게 저는 주사 맞는 게 더 싫을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홍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레드시 홍해를 본다고 하면은 이 예멘 반군이 선박을 이렇게 또 납포를 시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 선박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돌아가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또 출발하거나 뭐 아시아에서 이렇게 또 출발을 해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유럽 선박들을 본다고 하면은 우회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선박의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선박들의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4배에서 5배, 뭐 5배에서 6배 가량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선박의 이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컨테이너당 대략 한 훨씬 더 쌌다고 하거든요. 뭐 몇천 달러였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10,000달러가 지금 넘어서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운송비가 어마무시하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도 유럽에서 또 다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홍해를 지나지 못하니까 돌아가다 보니까 이 운임비가 이렇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유럽에서의 물가가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행히도 미국이 그런 것은 아니어가지고 미국에는 또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죠.
되지만 그런데 또 유럽에 이렇게 또 물가가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전 세계 또 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발 이 예멘 반군 누가 좀 이렇게 다 처치 좀 해줬으면 좋겠으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미국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 예멘 반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홍해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국제적인 연합군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국제 이 연합군에 지금 한 20개 정도의 이 국가가 참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이 예멘 식기들 전부 다 뒤지지 않을까라는 이 예멘 반군들 말이죠.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G7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이 국가 7곳에서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랑 그리고 이 러시아랑 이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이 러시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제재를 하고 있으면서 동결하고 있는 그런 자금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금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 수많은 엄청나다고 하거든요. 대략 뭐 3천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3천억 달러를 우크라이나한테 그냥 지금 주려고 검토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주 잘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지금 잘 싸우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적인 도움을 이렇게 받고는 있는데 뭐 별다른 뭐 엄청난 성과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러시아의 크렘린궁이 있지 않습니까? 크렘린궁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프리고진 있지 않습니까? 프리고진이 비행기를 탔다가 사망한 것에 대해 가지고 추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미국 어느 이제 매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것은 푸틴의 하수인이 프리고진이 탄 그 비행기를 어떻게 해가지고 추락하게 해가지고 이 프리고진을 살해하게 만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 크렘린국은 이거 무슨 삼류솥을 쓰고 있네 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다 알죠? 누구나 다 알죠. 프리고진, 그 엄청나게 커다란 용병 그룹을 가지고 있는 이 프리고진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망을 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훨씬 더 강한 파워가 있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이에 프리고진을 살해를 할 수가 없죠. 프리고진을 살해를 할 만한 사람은 푸틴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뭐 눈 가리고 아웅이지 않나. 지금 러시아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푸틴 지 마음대로 지금 독재자이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 지 마음대로 지금 러시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2023년도에 요런 나라가 있다라는 게 진짜 의의가 없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아르헨티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아르헨티나는 계속해가지고 엄청난 시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왜 이렇게 또 시위가 일어나냐면은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르헨티나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또 뽑히지 않았습니까? 하비에르 미엘리라고 하는 구구파적인 이 대통령이 이렇게 또 뽑히게 되면서 이 미엘리가 엄청나게 많은 규제를 지금 철폐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규제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규제를 이렇게 또 철폐하고 있으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심해지고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공공 지출에 대한 그런 것들도 엄청나게 지금 자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있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거의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해서 우리 보고 살라는 말이냐? 너가 뽑히지 전까지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더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출산 휴가 같은 것도 폐지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퇴직금 같은 것들도 삭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지출을 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쓸 돈이 더 없어지고 있다고요. 거기에다가 모든 규제들을 철폐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상승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이러다가 우리 다 거지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르헨티나 지금 굉장히 큰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아르헨티나가 이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